최근 발달장애 아동과 관련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발달장애 아동의 올바른 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사건은 한 공직자가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신의 아이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교사에게 갑질을 일삼은 사건인데요. 왕의 DNA, 그리고 극우뇌, 이런 개념들이 정말 의학적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들의 올바른 교육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욘디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언의 운의 불균형이라는 표현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심리치료와 관련된 사이비 치료에서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상투적인 문구가 됐습니다. 언어와 관련된 듣고 말하는 부분은 왼쪽 측두엽에서 브로카스 에어리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좌측 뇌에서 작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언어를 제외하고 집중력이나 기억력, 그 다음에 시공간 능력, 사회적 상황을 인지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은 자뇌, 우뇌 어느 한쪽이 담당한다고 말할 수 없고 자뇌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연결된 그물망을 형성하여서 작동하게 됩니다. 언어성 지능이 자뇌의 기능이다. 동작성 지능이 우뇌의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정말 초등학교 수준의 어떤 뇌과학 지식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어성 지능은 언어와 연관된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좌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치료해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좌뇌, 우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어 능력이라든가 읽기 능력이라든가 집중력, 시공간 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 같은 것들을 각각 측정을 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라고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내 아이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인 후에는 이 분노와 우울이 부모님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또 뭐 혹시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한테 무시당하거나 뭐 괴롭힘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이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될까 이 미래가 좀 막막하고 뭐 또 불안해집니다. 어쨌든 용기를 내서 이제 이렇게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지능이 낮은 것 자체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약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좀 부족한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 약이 있어서 그런 약을 좀 이렇게 치료를 시작해 보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대만큼 효과가 지금 충분하지 못하고 또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은 내가 병원에서는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절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가 이 왕의 DNA 같은 사이비 치료의 유혹에 이제 빠질 수 있는 이제 위험한 순간입니다. 의료보험 체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병원들은 항상 시간에 이렇게 쫓깁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비 치료하는 사람들은 처음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뭐 그럴듯한 설명을 부모님들에게 합니다. 이런 치료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의 소중한 돈을 이렇게 노리고 접근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게 가장 큰 폐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의 DNA라는 이런 어이없는 단어가 이게 통하는 우픈 이 현실 앞에서 그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부모님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좀 위로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프게 반성하는 시간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폐증이 있다고 하면 뭐 청지각 훈련, 뭐 특정한 비타민 이런 걸 먹일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회적 기술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우선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이 좀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접하기 전에 분명한 어쨌든 전문가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쓴 책을 한 권 정독해 보셔서 어쨌든 인터넷에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선별할 수 있는 이게 눈을 키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사이비 치료들은 기적의 치료법처럼 제시됩니다. 그리고 뭐 자신이 기존의 보수적인 학계에서 뭐 인정받지 못하는 희생양인 것처럼 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자뇌, 우뇌 불균형, 신체 축이 틀어졌다, 뭐 장내 세균, 뭐 이런 식으로
이전에 뭐 사람들이 몰랐던 것들을 뭐 새롭게 알아냈다고 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치료는 증상만 치료할 뿐이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한다. 그런데 자기는 근본을 완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이비 치료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노력도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무식하고 용감한 확신범 같은 장사꾼에게 속지 않으려는 부모님들의 현명한 비판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좀 일관된 상과 벌의 어떤 틀을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아이한테 무조건 잘한다, 뭐 아니면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제로 뭘 잘했을 때 그 잘한 순간을 이렇게 포착을 딱 해서 그때 너 정말 잘했어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치료를 시작해서 성인까지 쭉 함께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자기한테 맞는 주치의를 꼭 이렇게 찾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력을 하신다면 분명히 아이가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과 함께 좀 행복을 얻어가는 과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종파를 떠나서 라이놀트 니부어라는 분의 어떤 기도를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그리고 바꿔야 하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고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라는 기도입니다.